잠깐의 불편함이 평생의 튼튼한 임플란트를 사용하는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왜 관리가 중요한지, 또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선생님께서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치아 건강 지수를 한 단계 업 시켜드리겠습니다. 치아 사용 설명서 진행자 이수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치아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드릴 치과 전문의 서영란 원장입니다. 네, 원장님. 이 임플란트 수술이 참 중요하긴 한데요. 수술 후 관리가 그만큼 더 중요하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수술 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겼던 그런 경우가 혹시 있을까요? 아유, 있죠. 정말 열심히 수술 잘 받으시고는 수술 다음날 신나게 골프 치러 가셨던 분이 생각나네요. 아니, 수술 후 다음날 바로 골프를 치셨다고요? 네, 그 결과 수술 부위가 심하게 붓고 피가 나면서 결국 응급실까지 가셨고 안타깝게도 임플란트를 다시 해야 됐어요. 돈과 고생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 거죠. 아니, 겨우 골프 한 번 때문에요? 네, 많은 분들이 임플란트 수술만 잘 되면 끝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수술 성공의 절반은 수술 후 관리에 달려 있습니다. 임플란트는 수술 부위의 뼈와 임플란트가 단단하게 골유착되는 과정이 정말 중요해요. 마치 건물을 지을 때 기초 공사 후 시멘트가 잘 굳을 때까지 건드리면 안 되는 것처럼요. 특히 수술 후 처음 2주가 이 골유착이 시작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작은 실수가 평생 쓸 임플란트를 망가뜨릴 수 있어요. 그 골유착이 진행되는 2주 동안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뭐가 있을까요? 네, 수많은 실패 사례를 보면 공통적으로 꼭 피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임플란트의 최대의 적, 바로 흡연과 음주입니다. 이건 정말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담배 속의 니코틴 성분이 혈관을 좁혀서 임플란트 주변으로 가야 할 피와 영양분을 막아버려요. 뼈와 임플란트가 붙는데 필요한 산소가 공급되지 않는 거죠. 그렇게 피가 안 통하면 당연히 회복이 느릴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다면 술은 어때요? 술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술도 당분간은 피하셔야 해요. 술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수술 부위에 출혈을 유발합니다. 특히 처방받은 약의 효과를 방해해서 감염 위험을 엄청나게 높여요. 회식 갔다가 술 드시고 감염돼서 오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담배는 최소 2주, 가능하다면 한 달 이상은 꼭 끊으시고요. 술은 최소 일주일은 절대 입에 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가끔 장난처럼 소주는 알코올이니까 소독된다면서 괜찮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일단 소주는 소독제가 아니에요. 소주에 들어있는 알코올 도수는 16에서 20도 정도인데요. 살균 효과를 내려면 60도 이상이어야 해요. 소주로는 세균을 못 죽이고 오히려 상처 부위를 자극해서 출혈과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그냥 술은 독이네요, 독. 소독이 아니라요? 두 번째는 딱딱하거나 질긴 음식을 바로 드시는 거예요. 마치 덜 굳은 시멘트 위에 돌을 올려놓으면 흔들리거나 금이 가는 것처럼 초기 골유착이 완성되기 전에 딱딱한 음식을 씹으면 임플란트가 미세하게 흔들리면서 뼈랑 잘 붙지 않게 됩니다. 심하면 임플란트가 빠질 수도 있어요. 이처럼 딱딱한 음식이 충격을 주면 임플란트가 실패할 수도 있어요. 저는 과일 중에 사과를 좋아하거든요. 특히 아삭한 사과. 이 식감이 또 약간 아삭한 느낌이 있어야 더 맛있는 그런 게 있잖아요. 또 조심해야겠네요, 그죠? 네, 딱딱한 과일, 견과류, 오징어 같은 질긴 음식, 딱딱한 과자는 당분간은 피해주세요. 대신 죽, 찜, 식혀서 드시거나 부드러운 생선 같은 음식 위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한 달 정도는 음식에 조심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럼 선생님께서 지금 딱딱한 음식 그리고 뜨거운 음식 피하라고 하셨는데요. 시원한 건 어때요? 아이스크림 같은 건 또 못 참거든요. 아이스크림도 많이들 물어보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적당히 드시면 괜찮습니다. 수술 직후에는 입안이 민감한 상태라 너무 차가운 건 통증을 유발하거나
혈관을 수축시켜서 회복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수술 다음 날까지는 피하시는 게 좋고 그 후에는 너무 차갑지 않은 부드러운 아이스크림은 괜찮습니다. 그럼 아이스크림 안에 초코칩 같은 게 들어있으면 그건 어때요? 그건 아이스크림이 아니고 딱딱한 간식이죠. 질감이 부드러운 아이스크림만 괜찮습니다. 또 당분이 많은 아이스크림은 입안을 끈적하게 만들어서 세균이 번식하기 쉬우니까 드시고 나면 반드시 부드럽게라도 양치나 각을 해주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몸을 너무 피곤하게 만들거나 수술 부위를 자극하는 행동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골프처럼 격렬한 운동을 하면 혈압이 올라가서 수술 부위에 피가 나거나 부을 수 있어요. 사우나나 찜질방 같은 뜨거운 곳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가만히 있어야 돼요? 양치 같은 건 어떻게 해요? 맞아요. 너무 과도하게 양치하거나 강하게 각을 하는 것도 수술 부위의 피떡을 떨어뜨려서 회복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수술 부위는 살살, 주변 치아는 부드럽게 닦아주시고 치과에서 안내받은 용액으로 살살 헹궈주는 게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자꾸 혀나 손가락으로 수술 부위를 건드리는 습관도 조심하셔야 돼요. 세균 감염의 위험도 있고 상처가 아무는 것도 방해하거든요. 이 모든 행동은 우리 몸을 피곤하게 만들고 수술 부위에 부담을 줘서 회복을 더디게 하거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최소 1, 2주, 회복 상태에 따라서는 그 이상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무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럼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좀 정리해보자면 임플란트 수술 이후 2주간은 흡연과 음주는 절대 하지 않기, 그리고 딱딱하고 질긴 음식, 뜨거운 음식은 웬만하면 피하시는 게 좋고요. 격렬한 운동이나 수술 부위를 자극하는 행동은 하지 않는 게 핵심이겠네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몇 가지만 잘 지키셔도 임플란트 성공률이 확 올라갑니다. 실제로 주의사항을 잘 지키신 분들은 당뇨 같은 전신 질환이 있어도 회복이 훨씬 빠르고 결과도 좋았거든요. 잠깐의 불편함이 평생의 튼튼한 임플란트를 사용하는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더. 만약 수술 부위가 계속 붓거나 피가 멈추지 않거나 통증이 심하다면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치과에 연락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임플란트 수술 후에 왜 관리가 중요한지 또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선생님께서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정말 유익한 치아 사용 설명서네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임플란트 치료를 응원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요, 임플란트와 함께 장수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오 임플란트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수정이었습니다. 서영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